안녕하세요. 포유 한율 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권시장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특히 이제 연준이 0.75%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3일 연속 미국 증시가 이제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급등을 했죠. 2주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정권 전문가들, 외환 전문가들 다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할 수 있고, 또 외환 전문가들 중에서는 킹 달러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달러 강세, 추가적인 달러 강세 배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2주도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스닥 지수는 간밤에 오늘 새벽이지요. 그100 기준으로 13,000을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선물은. 그런데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 13,000 아래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S&P 지수도 뭐 거의 4,200선에 도달했어요. 4,100 한 3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노 그 지수대죠. 그 나스닥 100은 한 13,000선, 그 다음에 S&P 500 기준은 4,200선까지 도달하면 베어마켓 랠리의 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갖고 이제 그 과거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는 바닥을 탈출해 가지고 상당히 뭐 4,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S&P 500입니다. 뭐 얘기도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면 이제 나스닥 100이 이제 13,500을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주장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이런 시점이 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조심스러울 때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가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사실은요, 대부분은 이제 자산시장 참여자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해요. 경제적 분석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국내 그 유튜브 공간에서 알려진 경제 전문가 많잖아요. 지난 뭐 1년, 2년 이상, 뭐 5년, 10년을 봐도 똑같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관심을 가진 거는 그저 뭐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전에도 그분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경제 전문가로 뭐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안 맞단 말이죠. 2020년 가을부터 뭐 달러 가치는 향후 뭡니까? 1 내지 2년 이내에 그 당시 뭐 1100원 안팎이었죠. 우리 달러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안팎이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뭐 90 안팎이었죠. 그럴 때 뭐 향후 30%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 스티븐 로치도 연준 출신의 또 정권회사 출신의 이코노미스트거든요. 지금 또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그 재직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 많죠. 경제학 교수 내지는 또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경제적 분석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이화폐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이론은 전부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고정환율 시대 이론을 가지고 변동환율 제도 시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 이상은 애널리스트 90% 이상입니다. 기술적 지표,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르면 오른다 하고 내리면 내린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한 98%의 전문가들이 다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장기적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주 동안 기술적 반등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포유 환율 연구소가 뭐 13,500까지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 3주 전부터.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공매도 세력이 청산을 할 거다고 봤어요.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 세력은 가격이 계속 하락해야 되는데, 한 5주 전부터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주 전까지는 바닥이 거의 일정해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러면 불안해져요. 공매도 세력이. 특히 기술적 지표를 중시하는 공매도 세력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청산이 1등 공신이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액에 대해서 수익 실현도 하고 위험 관리를 한 것이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고, 두 번째로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것도 기술적 지표를 중시하는 펀드죠. 그 방향성에 배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에 기초한 그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 규모가 약 한 3 내지 4천억 달러 정도 초정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0조 되니까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주가가 바닥이라고 논쟁이 있을 때는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이제 또 차트가 돌아서니까 또 오르는 쪽으로 배팅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포지션을 줄였다고 봐요. 지금까지 내리는 쪽에 걸었다면, 인버스 투자라든지 공매도 쪽에 걸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차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펀드가 이제 오른쪽에 배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내리는 쪽에 포지션을 많이 줄였을 거다. 그 과정에 주가가 최근 3일간 급등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95%는 차트 분석에 기초한 뭐 전망을 하거나 투자를 해요. 그래서 90% 이상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워런 버핏이 장기적으로 90% 내지 98%는 실패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왜? 주가가 차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경제적 현상, 상장기업 영업실적, 매출액을 장기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특히 통계라는 것이 대부분 뭐 알려지는 데는 3 내지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려요. 그래 공식적으로 통계가 발표되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가 나오는 시점에는 사실상 경기가 꺾인다든지 원래 초처럼 우리가 성장률이 꺾인 거죠.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추세가 꺾여 버린 거죠. 근데 그거 지표가 나오는 데는 또 일시적으로 내려가면 그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뭐 5일 이동 평균선 내지는 뭐 20일 이동 평균선이 다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큰 흐름이 꺾여 버렸는데, 쉽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영업 이익도 줄어들고 매출액도 줄어드는 시기인데, 그 통계가 나오는 데는 막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중시하는 투자나 또 아니면 경제학자들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실패하는데, 뭐 그것도 뭐 최근 이제 지표가 기술적 뭐 차트죠. 차트가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방향을 바꿨다. 그 과정에 최근 3일 동안 급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중에 돈은 많아요. 그동안 돈이 묶여 있었죠. 채권 시장도 뭐 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6%까지 올라왔어요. 한때 3.2까지 갔던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 거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도 있고 주식 시장에도 있어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또 근본위 제도 시대 얘기를 가지고 채권 시장을 설명하고 외환 시장을 설명하다 보니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고 돌아서 버리는 거죠. 자기 이론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는 나스닥 100은 13,500선을 향해 갈 거고, 그 다음에 S&P 500은 4,200선을 돌파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뭐 관련 얘기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뭐 제가 경고를 할 시간이 되면 경고를 할 거고, 인버스가 필요하면 또 인버스 투자를 제안할 거예요.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